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봐야 할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풍경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후회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무조건 줄이고 절제해야 할 것들, 80세 이전에 후회 없이 노후를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혼자 있는 삶을 즐기는 법까지, 이 모든 주제는 결국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봅시다.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에는 왜 줄이고 살아야 할까? 노년의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소비입니다. 젊을 때는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얻고 남들과 비교하며 삶의 가치를 측정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와 같은 소비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나 고급 차 같은 물건들은 노년의 삶에서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건강관리나 새로운 취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회는 젊을 때 쓸데없는 소비에 돈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잘한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 등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소액 결제가 쌓이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점검해 보세요. 노년이 되면 인간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식적인 만남이나 의무감으로 이어가는 관계는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면서 더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매년 만나던 친목 모임을 과감히 정리하고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거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노년에 넓은 집이나 많은 물건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안일의 80%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삶의 단순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이점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큰 집을 유지하려다 보면 유지비와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물건을 정리하면 그만큼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제가 주는 자유와 행복. 절제는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물건이 적어지면 정리가 쉬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으로 살아가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노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가득 쌓여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과거의 부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또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 역시 절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과식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소식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체중과 혈압,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로를 피하고 충분히 쉬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절제는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운동은 노년의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뉴스를 시청하며 걱정에 빠지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얻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나 취미 생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이 전시회를 열게 된 사례나 60대에 요가를 시작해 강사가 된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노년에는 젊을 때 느꼈던 성취감과 흥미를 새롭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또한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자녀들과의 소통이 더 편리해지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가족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자들과의 시간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쌓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 기부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노년에는 고독이 불가피합니다. 배우자나 친구가 먼저 떠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독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해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자연을 산책하는 활동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은 혼자만의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인 자립을 의미합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나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혼자 식사 준비하기, 여행 계획 세우기 같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시기죠. 우리가 절제와 단순함을 실천하고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된다면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